안녕하세요. 필름 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오늘은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필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요. 지난해 작년 12월 초 어느 날에 한 극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태입니다. 탯줄 할 때 그 태요. 이 영화는 1986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개봉 당시에 일주일 만에 내렸어요. 흥행에서도 참패하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졌던 그런 작품인데 37년 만에 갑자기 모두의 화제에 오르게 된 작품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영화는 1986년 3월 22일 개봉을 했지만 37년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억에서 사라져 있다가 지난해 어느 날 이 영화의 감독이자 제작자인 함영준 감독이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한국 영화의 자료를 수집하고 복원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고전 영화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요. 함영준 감독님께서 내게 이 영화에 소스가 다 있다, 프린트가 있으니까 한번 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영상자료원으로서는 정말 호박이 넝쿨치 굴러 들어올 거죠.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고전 영화가 아주 깨끗하게 원본 상태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디지털로 게다가 4K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 상영을 한 거죠. 복원을 하고 나서 그게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아주 많은 감독들이 이 영화는 이렇게 한 번 상영하고 말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12월에 다시 특별 상영을 했던 거였죠. 이 특별 상영 행사는 감독님만, 함영준 감독님만 오신 게 아니고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셨던 분과 촬영 감독이셨던 분, 그리고 주연 배우였던 분들,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다들 여러 가지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종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잊혀졌던 그런 작품인데 다시 불러내서 모두가 함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이 영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가 대체 어떤 걸까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화의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남해의 어떤 섬, 나골도라고 하는 곳에 최부자와 그 부자를 둘러싼 몇몇 사람들이 섬 전체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이 아니죠. 섬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흉어가 들었다. 바다의 신이 노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주장은 사실은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민들에게 고금리에 빚을 빌려주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당이 이런 최부자의 어떤 하수인이 돼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호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마땅치 않은 혹은 잘못됐다라고 느낀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귀덕과 종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섬을 되찾으려고 그들에게 항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종천이 최부자 일당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당의 손에 죽게 되고 무당은 또 무아지경에 빠져서 춤을 추다가 벼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지만 귀덕은 그 죽은 종천의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탯줄을 스스로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뭔가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영화가 끝나죠. 이게 무슨 얘기야?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1972년에 소설 나골도라고 하는 천승세 작가의 중편 소설 나골도를 원작으로 했고요. 함영준 감독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화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우화였다. 그러니까 상징이었고 일종의 비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골도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를 뜻하고 최부자 일당은 당시에 전두환과 신군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무당은 언론과 종교계 즉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부역하던 언론과 종교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젊은 그들과 마을 주민들은 민중들. 그래서 사실 죽어도 다시 대를 이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민중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당시 공연윤리위원장이었던 최승범 위원장이 이 영화를 무삭제 통과를 시킵니다. 삭제? 당시엔 삭제도 했나? 예,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은 삭제를 하고 수정 지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최승범 위원장이 이 영화를 무삭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프린트를 들고 유럽에 가셔서 유럽에서 독일과 그러니까 프랑스를 떠돌면서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 출품을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긴 했고 다행스럽게도 86년 3월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개봉을 할 당시에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1986년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시안 게임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자유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심지어 극장 입구에서 정부 기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관객들에게 소지품 검사도 하고 신분증도 검사하고 그런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흥행에서 멀어지게 됐죠. 일주일 만에 내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1985년에 5차 영화법 개정으로 당시에 독립영화사라고 해서 누구나 영화사를 등록이 가능하게 한 영화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첫 독립영화 제작사인 함영중 영화제작소 라고 하는 곳의 창립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함영중 감독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 유명한 하길종 감독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커리어는 배우로 출발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셨죠. 그런데 연출에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연출을 하셨고요. 이 영화 태가 이분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독립영화 제작사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영화였다고 판단을 해서 외부의 투자를 상업적 자본의 투자를 전혀 받지 않고 본인 개인의 자본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시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작권과 그 다음에 소스인 프린트를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복원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37년 만에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영화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가지를 해보자면 당시에 어떻게 개봉했던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보면 당시에 국내 개봉 포스터와 해외용 포스터 를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이 영화가 얼마나 당시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아까 내용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한국 민중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영화를 개봉할 때는 굉장히 저질의 에로티시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장을 해서 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억압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한국 영화 산업이 뭐랄까요 당시에 3S라고 해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당시 에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군부에 의해서 일정하게 장려되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영화 산업이 돌파구를 찾은 어떤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게 흔한 그냥 낮은 수준의 에로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서 사실 개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영화평 정부기관지에서 나왔던 영화평을 보면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 후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영화를 정말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죠. 심지어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사를 다시 써야 하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상영이 있던 날 놀랍게도 이제 거의 90이 넘으신 촬영 감독님이나 혹은 그 음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김영동 음악 감독님, 정희성 촬영 감독님, 그다음에 감독님 본인, 그다음에 마흥석 배우까지 다 함께 참여를 하셔서 관객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셨는데요. 정희성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이 영화를 찍으실 때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사실 체력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준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영화의 배경만 고립된 섬이 아니고 실제 영화 촬영 장소 자체도 굉장히 고립된 섬이어서 스텝 전체가 한 60일 정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한번 가려고 해도 1시간 거리를 촬영장에서 걸어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무슨 폐교 같은 건물에서 합숙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장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촬영장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뭔가 이 영화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밤마다 세미나를 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께서. 그래서 영화사, 이 영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하면서 뭔가 게릴라 전쟁하듯이 아주 비장하게 영화를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뿐만 아니고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영상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6년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신인 감독의 치기 어린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성의 관심을 벗어내고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구현한 영상미는 사실 놀라운 수준이어서 당황하는 측면들도 굉장히 있었던, 평론을 읽어보면 당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김영동 음악감독은 국악 전공이시죠. 그래서 영화 음악이 국악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죠. 당시에 그 유학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악 감독님께서. 그런데 이제 제안을 받고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또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무당으로 나오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신 김금화 만신의 신딸이십니다. 그래서 최희아 씨라고 해서 서울대 음대에서 국악을 전공했고 UCLA에서 인터내셔널 세계 무속 이런 것들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1980년도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다가 김금화 그 만신에게 내림굿을 받았고, 당시에 그 내림굿 받는 장면이 KBS TV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그런 어떤 인물을 캐스팅을 해서 전문 배우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속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면도 있는 작품이 되기도 했죠. 우연히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젊은 함영준 감독님과 37년이 지난 오늘날의 함영준 감독님 사진을 비교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느껴지죠. 그 시간 동안 이 영화가 모두의 기억 뒤편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야말로 37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창작자의 포기하지 않는 애정, 그 다음에 눈 밝은 관객이 만난 거죠. 영화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발견하고 그 영화를 영화사나 혹은 사회상의 어떤 맥락에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즐겁게 행복하게, 그런 것이 영화제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영화 한 편이지만 영화제 여러 개 한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행사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되게 눈 밝은 관객으로서 행복한 기회가 있는 게, 이 작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4K로 디지털로 복원한 상태 그대로의 아주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라고 하는 그런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름 앤 페스티벌에서 필름과 페스티벌의 의미를 다 엮어내는 재미있고 아주 의미 깊은 영화와 그 영화와 관련된 행사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